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강남이나 서울이 아니라 여기에 집을 사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어디에 사야 될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서울의 요지는 집값이 오르고 있고 서울의 비인기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르고 있는 서울의 요지를 사야 될까 아니면은 떨어지고 있는 지방이라도 조금 사도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 자녀 초로랑 신이가 있는데 예전에 초로야 놀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한 3년 전, 4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영상을 올리려고 보니까 아이디랑 비번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캡틴 브라더스라고 캡틴이 이제 조종사를 뜻하는데 이제 뭐 약간 파일럿이랑 이제 그 브라더 이제 친구들을 뜻하는 의미로 캡틴 브라더스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어제 게재를 시작했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올릴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캡틴 브라더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방에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은 뭐 사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은 지방에 집을 사도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해요. 첫 번째, 지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시기를 보면 좋고요. 두 번째, 사게 된다면은 많이 떨어진 것을 사야 됩니다. 지방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들은 최대 40%까지 떨어졌거든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도 괜찮죠. 그런데 뭐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방에 집 사도 되나요? 지방은 다 전멸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 떨어진 곳들은 수요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의 원리가 좀 그렇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요가 생겨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잠실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27억 갔다가 이제 17억까지 떨어지니까 수요가 생긴 거죠. 17억이라는 돈이 물론 비싼 돈이지만 그 지역 안에서는 나름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수요가 붙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뭐 지방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도권의 요지만큼 나중에 이제 뭐 상승하거나 또는 이제 회복기가 오거나 이랬을 때 그 정도만큼의 성능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투입한 자본이 서울의 요지를 산 것보다 훨씬 작았고 투입한 자본이 작다 보니까 리스크도 훨씬 작았다. 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100만 원 사놓고 1억 산 사람만큼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이제 내 욕심상 뭐 또는 내 형편상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에 많이 떨어진 곳을 그냥 내 실거주 겸 그리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회복을 해도 내가 좀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꼭 서울, 뭐 수도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떨어진 곳, 근데 많이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읍, 면 이런 데는 안 돼요. 그런 데는 안 됩니다. 최소한 시로는 가야 돼요. 시, 무슨 시 이렇게는 가야 되는데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들 뭐 제 생각에는 뭐 세종, 뭐 평택,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런 좀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사는 의미가 조금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 송도로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P가 1억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분양권인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죠. 물론 이제 플러스 프리미엄이 나온 것도 있지만 어떤 단지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까지 나왔어요. 그 말은 이제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거기에 자기가 마이너스 비용까지 얹어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은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그 송도 지역 내의 시세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곳들도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는 신축 아파트인데 가격이 이 정도까지 빠졌다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관심을 가져보면 좋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가격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뭐 대구도 비슷한 예입니다. 뭐 송도랑 좀 비슷한데 그나마 송도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프리미엄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구는 거의 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입주 물량도 많이 있고 올해도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좀 많이 빠지겠구나. 이런 시장에서 대구에 이제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더 많이, 그러니까 시장의 평균 가격보다 더 많이 이제 싸게 내놨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하게 바라보면 좋고요. 무조건 지방은 끝났다. 무조건 서울, 용산, 강남 뭐 이런 데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곳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 때 다들 강남을 사서 돈을 번 게 아니고요. 각자 자기 위치에 맞는 자기 형편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해나감으로써 돈을 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조금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다 죽었다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서든 또 살아나고 와 이게 화랑이다 정말 우주까지 간다 하더라도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폭삭 주저앉기도 하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 반복하는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고 건전하게 투자를 해나갈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도 그랬잖아요. 뭐 영업이익이 95% 감소해서 곧 망할 것 같이 보였었지만 또다시 뭐 8만 전자를 뚫고 8만 6천 원까지 갔었다가 또다시 또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 또 7만 7천 원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부동산은 그 진폭이 조금 크다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뭐 주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왔다 갔다 하는 진폭 사이에서 좀 많이 떨어진 매물들에게 관심을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